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시간을 학계의 조사 발표장에 때 아닌 환호성은 시민들의 응어리가 무조건 반사로 표출된 겁니다. concludes that the Pohang earthquake was triggered by the EGS stimulation.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정부 조사단의 발표로 포항은 지진 도시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책임 규명과 보상 요구가 본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임 기자님께서는 그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에 대해서 거의 초기부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3월 20일 날 그 정부조사 발표가 났던 날도 굉장히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포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날 어디서 그 발표 확인하셨어요? 예, 그날 20일 날 보니까 포항에서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버스로 오셨더라고요. 그날 그 국내외 학자들의 원인조사 발표가 열린 프레스센터에 저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분위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정말 안에 열기로 정말 더웠습니다. 예, 했는데 미국인 그 교수인 쉐먼게 교수께서 원인 발표를 쭉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이론적인 얘기 쭉 하다가 한순간에 어느 대목에 딱 가니까 포항 지진의 어떤 수합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포항 지진의 원인이라는 대목으로 접어들더라고요. 네, 그때 정말 머리가 그냥 쭈삣 솟는 느낌이었고, 야,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16개월 동안 정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 좀 억누르기 좀 힘들었습니다. 아우, 진짜. 일단 우리가 그 단어 정리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님. 유발 지진, 촉발 지진,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죠? 차이가 있긴 있는 건가요? 어떤 점이 달라요? 차이는 있는데 그 학술적으로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날 3월 20일 그 연구조사 결과 발표가 열린 프레스센터에서도 발표가 끝나고 나니까 포항 시민들이 이 정부가 촉발진이라고 이제 규정해서 책임을, 지열발전소의 책임을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항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유발, 촉발 모두 비슷한 개념으로 지질학에서는 규정되어 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유발지는 지열발전소가 직접적으로 원인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촉발지진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예, 규모가 너무 크다. 이제 이런 지적이었는데 그날 현장에 그 고려대학교 이진환 교수가 오셨더라고요. 그분한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니까 그 부분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연지진이 포항은 아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촉발이냐 유발이냐 하는 거는 전 세계 지질학계에서 앞으로 논쟁거리가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지열발전소가 일으킨 지진이라는 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열발전소가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도 한번 간단히 짚어볼 필요는 있거든요. 사실 이 지열발전소가 지어지는 과정도, 짓게 된 이유도 문제점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잘 몰랐다는 거. 그거는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나 포항시 모두 지열발전소에 어떤 그 미소진동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숨겼을 수도 있고 정말 모르고 했다는 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는 더 큰 책임이 있고 지열발전소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명박 정부인 2010년도부터 하반기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추진됐죠. 그해 11월에 정부에서 지열발전소 사업이 실정연구사업으로 이제 지정됐고 네. 정부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1년도에 넥스지오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가 남동발전이라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컨소시엄으로 선정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과거의 권력형 비리로 구속됐던 천모 씨를 비롯해서 어떤 권력의 어떤 특혜 의혹이 있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야, 아니 그거 좀 책임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네, 곧 그 부분은 이제 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소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일찍 사실 저는 그걸 촉구했거든요. 네. 이거는 무슨 대학 교수들의 연구실 안에서 밝혀낼 게 아니고 원인은 결국 그렇게 했지만 그 사업 과정은, 구체적인 과정은 형사적인 검경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뭐 인재로 판명이 났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들이 이제 물어지겠죠. 네. 사실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좀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좀 부럽더라고요. 스위스 바젤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열발전소가 있었을 때, 또 이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지진이 있었을 때 굉장히 또 대책도 빠르고 했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물을 주입하다가 바로 폐쇄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 사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63회 유발 지진, 그게 2016년 1월부터 지진이 발생한 2017년 9월달까지 계속 그 초고압의 물을 집어넣는데 땅속에다가 그때 3.1 한 번을 비롯해서 63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흥해 주민들은 무슨 흥해가 그냥 도로가 이 큰 차가 지나가면 울릴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겠지. 네. 그렇죠. 하고 이제 불안했고 했는데 만일에 그거를 그때 정부에서 중단을 했더라면 아마 그런 5.4까지는 가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없을 거고요. 네. 스위스 바젤에 가서 보니까, 작년도 가서 보니까 시청 사람들과 그리고 그때 참여한 과학자들 만나보니까 포항에 그런 63회 유발 지진이 은폐됐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놀라던가요? 그렇죠.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걸 어떻게 숨길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스위스에서는 2006년도에 3.4 지진이 발생하고 그 사업을 중단했거든요. 네. 3년 동안 그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3.4가 발생하니까 바로 사업을 중단하고 심지어 스위스 검찰은 20분 만에 지열발전소를 가서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유발 지진이 그 실험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도 밖으로 알리지를 않았을까요? 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 기술 평가원 이런데 내부 보고서를 보면 미소 진동이, 우리 그냥 미소 진동이라고 하지만 그냥 지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했는데 당분간 사업에 어떤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보고 받았다는 건데, 그걸 아마 제가 봤을 때 아까 특혜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어야 될까요? 그는 정말 사업자를 봐줬다?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숙제고 문제고 이제 관심사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 요즘 말이 많잖아요. 굉장히 뭐 특별법이 어쩌고 소송이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변 분들은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요즘 어떤 말씀들을 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소송이라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어떤 시민들이 법률 소비자가 어떤 그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할 때 돈을 제공하고 어떤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금 제일발전소의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네. 어느 만큼 이제 인정하는 것이냐가 또 중요한데, 일단은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특별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게 특별법이 제정되면 예산이 지원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위원회가 어떤 재산적 피해, 그 다음에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산정하고 배상하는 결과가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소송보다는 특별법이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일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 여야 구분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그거는 반드시 입법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 16개월 만에 포항 지진의 원인이 1차적으로 규명되긴 했는데, 그동안 사실 정치가 뭐했느냐, 저는 어떤 정치는 책임이 없느냐, 16개월 동안 포항 시민만 정말 어떤 외로움, 또 시민들 중에서도 몇 개 시민단체나 몇몇 시민들 외롭게 투쟁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정치권에서는 어떤 포항시 그리고 포항의 여야 국회의원 모두, 또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포항지열발전소가 저렇게 정말 63회 유발진을 일으키고 정말 저렇게 위험한 사업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책임진 지자체와 정치인들 모두 책임을 인정하고 그런 좀 사과하는 성숙된 모습도 저는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뭐 내년에 총선이 있다고 해서 네. 혹은 뭐 여든 야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포항의 대책이, 지진 대책들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진짜 좀 들어요. 맞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요즘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너무 뭐 여기저기서 다들 지금 대책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대책위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와서 이게 해결이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런 거를 좀 한데 모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실 지진이 발생하고 그거를 지금 지자체나 시민들이나 모두 사실 초유의 어떤 그 유발 지진 논란이 있는 지진이었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사실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게 이제 문제점이 바로 대책위가 너무 어떤 중심 없이 대책위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하나로 사실 묶어지는 어떤 중심된 어떤 그런 본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협의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없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이 사실 우려됩니다. 뭐냐고 하면 그동안 정말 포항 지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고, 심지어 정말 어떤 오히려 몸을 빼는 듯이 보였던 인사나 단체들이 갑자기 막 나서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건 사실 굉장히 사실 시민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거든요. 네. 이제 사실 시민들 그거를 경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포항시와 정치권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만들어낸 시민운동에 대해서 너무 경계하고 견제하려는 그런 관주도로 모든 걸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아주 좀 우려스럽거든요. 어떤 시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만든 그런 어떤 시민운동은 그게 어떤 사심을 위한 것이라고 아니라고 하면 시에서는 그걸 정말 더 오히려 박수쳐야 되는데, 왜 그런지 작년에는 사실 6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정치인들이 그 지진 문제가 정략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시가 계속 그렇게 시민들의 어떤 운동적 차원의 단체를 좀 방해하려는 듯한, 관주도로만 가려고 한 듯한 태도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있잖아요. 흥해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이재민들이 정작 그 여러 가지 범대위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속하지 못했다, 또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제로 그런 목소리들을 그분들이 내지 못하는 게 맞긴 한가요? 옆에서 지켜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흥해 주민들은 아직까지 저번에 사실 몇 개 단체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가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했는데,
흥해 주민들의 입장이야 가장 절박하죠. 그래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될까에 대한 사실 아직 불신도 그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나가야 될 텐데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서 네. 앞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기자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특별법이란 건 분명히 어떤 가야 된 수순이고요. 포항 시민들이 뭐 궐기 대회를 한다. 그거 다 좋지만 정말 포항 시민들이 어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대책들 그리고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어떤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하려고 하면 시민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위원회가를 중심으로 조직 좀 정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책이 나와서 북콘서트를 통해서 네. 우리 포항에 사실은 뭐 많은 이재민들 혹은 뭐 지진에 관심 있고 그동안 지켜봐왔던 분들과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가장 많이 내시던가요? 그분들은 이제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포항의 유발 지진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정말 요번에 유발 지진임이 이제 파명되고 또 하니까 시민들은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난 16개월 동안 너무 어떤 시민들의 조직화해서 또 목소리를 내는데 좀 무관심했다. 정부가 이런 일을 그냥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어떤 의식이 너무 깨있지 않았다. 그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성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그런 얘기 들으시면 네. 또 힘이 나고 그러시겠어요.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힘도 나고 하는데 사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포항뿐만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어떤 그 유발 지진이 아니더라도 재난이 사실 앞으로 더 있을 거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정말 끼어 있어야 됩니다. 포항의 정치인들 정말 당리당략 정략을 떠나서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첫 단추를 좀 끼운 거잖아요. 네. 예, 끝까지 좀 제대로 단추를 끼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무엇보다도 정말 피해를 봤었던 우리 시민들 네.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번 국도를 타고요. 사람이 궁금해서 울진의 현재와 미래가 궁금해서 이곳으로 왔어요. 맞습니다.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울진 최초 무소속 3선 의원 장시원 울진군 의회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울진에 자주 와요. 그리고 그렇죠. 울진에 군의원들도 많이 왔는데 의장실은 처음이에요. 어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의원님께서 회의도 하고 하시는 거죠? 예. 손님들 어머니 손님들 많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니 너무 젊어서 아니 우리가 상상하던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보통 의장님들을 그러면 크리티컬하고 뭔가 이게 중요하고 그런데 올해 방년 49. 심지어 동안이야. 그러게. 아니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 예. 전국에 많은 군의원 시의원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의장들 중에서는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는 거죠. 예, 경북 시군 의장 협의회 중에서 제가 최고 점점. 그죠? 예. 다른 분들 커피 드실 때 혼자 우유 드신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니까. 아마 오늘
궁금해할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의장실 구경을 했으니까 네. 차로 이동하셔서 좀 진솔한 이야기들, 울진 군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셔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네. 그냥 이게 네. 인물하고 표정만 봐도 국민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호감형이고 좀 왜냐면 맞아요. 약간 농부 얼굴이 좀 있어요. 네. 그죠? 아니, 잘생긴 외모신데 선하고 뭔가 순박한 그런 기운이 느껴져서 저희도 이제 금방 또 친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게 의사는 또 젊잖아요. 예.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아까 저희가 사전에 그 의장 이야기는 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정당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없죠. 무소속 3선이죠? 예. 아니 그런데 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힘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조금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죠. 이게 어떤 부분들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 때마다 또 정당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어려운 점, 또 의정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그 당에서 또 모임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또 집행부와의 그런 또 이게 서로 간에 한번 회의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는 참석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무소속이기 때문에 또 장점도 많아요. 일단은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고 또 제가 한 또 행동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떤 일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그래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또 장점이죠. 아니 그래도 내가 현실 정치를 정말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래도 당적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게 여러 면에서는 도움도 받고 쉬운 방법일 수 있을 텐데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하셨잖아요. 예, 2006년도에 무소속 출마해서 낙선되고 2010년, 14년, 18년도에도 무소속 출마해서 그래도 울진군에서 그래도 최다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되었으니까 우리 울진 군민들은 무소속이어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또 뽑아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 무소속으로 또 출마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뭐 따로 정당에 가입하실 예정은 없으신가 보네요. 예, 저는 아직 지역의 그 특정 정당하고는 성향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당분간은 계속 그래 무소속으로 또 계속 또 이렇게 의정 생활을 하고 또 무소속의 가치 또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정당 소속이 아닌 저를 이제 무소속인 저를 이렇게 세 번이나 선택을 해 주실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무소속을 또 선호하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무소속의 가치를 가지고 의정 활동하는 모습들도 좀 그래야 균형감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 무소속 군의원 그리고 무소속 군 의장 그리고 젊은 의장이 있을 때에는 뭔가 군 위회가 확 바뀌겠구나,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엄청 크죠. 뭐 이런 기대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뭔가 좀 바뀌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의원이 계속되고 또 의장이 됐다는 것만 해도 변하겠죠 이게요. 이제 막상 또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보면은 이게 급속도로 확 바뀌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1%, 2%, 3%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고 바꾸다 보면은 열이 되고 또 제 후임이 또 들어와서 또 열을 또 바꾸고 이런 이제 조금씩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이 또 맞고 또 국민들도 그걸 또 원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죠. 아니 이게 군의장이면은 그래도 좀 격식도 좀 살릴 법도 한데 차도 이제 뭐 작은 트럭을 타고 다닌다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서가요. 그런 소탈한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일부러 차도 안 바꾼다. 예, 돈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진 않고요. 예. 제가 이 울진에 내려와서 제가 전공이 이제 극작가다 보니까 동기들이 많았어요. 유해진 배우랑 참 친한 그 형이 그 연극가인데 거기가 마술 공연도 하고 이제 아동극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울진에 연극 제가 기획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울진에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없는 돈에 뭐 플랜카드를 걸고 하니까 굉장히 좀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보 트럭을 사가지고 뒤에다가 광고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가지고 홍보를 했었죠. 예, 그래 홍보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차를 이제 그냥 뭐 2대가 유지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차를 타게 됐는데 지금까지 라보 트럭을 타고 다니는데 오히려 이 시골이기 때문에 승용차보다는
오히려 뒤에 적재함이 있는 그 차가 오히려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필요하고 어른들도 짐도 실어다 드리고 예, 뭐 김장할 때는 배추도 실어 나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한 2005년부터 탔으니까 2007년도부터 탔으니까 예. 지금 한 12년 정도 뭐 행사 때도 타고 다니고 일상 자가용처럼 타고 다녀요. 오. 예. 주변에서 차 바꾸라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얘기 많았었죠. 예. 예, 그런데 뭐 그럼 몇 번 바꿀까 고민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해외 좀 배낭여행을 좀 많이 좀 다니는 편이에요. 네네. 예, 인도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나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잘 먹고 잘 입고 또 잘 살고 그래서 나가 보니까 제가 가진 게 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승용차도 라보 트럭이면 되지 굳이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그는 좀 사치가 아닐까라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라보 트럭을 뭐 계속 뭐 폐차 될 때까지는 타고 다니려고 그렇게 트럭 타는 의장이라고 해서 뭐 크게 뭐 그것이 가식적이다 뭐 소탈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니까 또 제 차니까 타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농사철이고 바빠질 텐데 네. 우리 어른들이 울진에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예. 짐이 좀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의장실로 전화를 하시면 그렇죠. 예, 의장실에서 라보 트럭으로 배달을 해드릴 겁니다. 의장 장시원을 만나기 전에 인간 장시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의원이 되기 전이에요. 환경운동을 또 오래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들었어요. 네. 언제부터 환경운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서울에 가 있어도 울진에 오면은 울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속사댐 지금 이제 왕필이 이제 서면 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큰 한 1억 톤 되는 그 댐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댐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그 대책위도 이제 꾸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합류하면서 한 1년 정도 이 일을 하고 서울에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와서 계속 이제 울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그러면서 또 지역에 또 울진 참여 자치연대를 또 창립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제가 또 실무 간사를 또 보게 됐었죠. 그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환경 쪽에도 또 이슈가 많으니까 또 관심을 또 가지게 된 거고요. 예. 아니 울진 출신이고요. 네. 환경운동가 출신이고 더불어서 무소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러 이런저런 거에 간섭받지 않고 본인의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울진 하면은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원전이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참 울진의 아픈 주민들의 역사죠. 네. 원전으로 인해서 서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이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서로 찬성과 반대가 갈려서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원전이 어쨌든 지역에 분명히 경제적인 그 이득이 된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반면에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예, 서로 지역이 화합되지 못하고 또 돈이 이제 한수원에서도 지원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돈을 또 적재적소에 또 잘 사용하지 못해서 오는 또 불의 바움들이 그렇죠. 좀 많았었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굉장히 참 가슴이 좀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그 중체대한 기로에 있는데 네. 그 기로에서 의장으로서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이거를 그렇죠. 뭐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만할 것이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의장님 개인적인 소견도 좀 궁금하고 의회 이야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 발전소가 사실 그동안 우리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첫 그 가동이 89년도부터인데 그때부터 이제 지역에서는 찬반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도 정부에서는 지었고 이번에는 또 신울진 3, 4호기는 우리 국민들은 또 건설을 하고자 하는데 또 정부에서는 또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에너지 수급 문제가 걸린 이 원자력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건설을 한다고 해서 지을 수 있고 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지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신울진 3, 4호기를 건설하지 않는다면은 그만한 보상 이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신울진 3, 4호기를 건설하기 위해 건설한다고 소문을 듣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뭐 집도 지으신 분들도 있고 뭐 기타 또 장사를 하려고 좀 준비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좀 있다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또 지역도 보면 전에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사람들도 많이 조금 줄었던 것도 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언제까지 이 원전에 의존하는 경제를 우리가 계속 꾸려갈 수는 없다. 이제는 원전으로부터 좀 이번 기회에 좀 독립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전을 계속 반대를 해왔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혐오 시설인 원전을 건설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원전이 아닌 이 지역 환경과 우리가 지역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지역이 좀 발전되는 좀 그런 이제 우리 좀 일을 좀 했으면 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택시를 타셔서 좀 웃고 말씀하시다가 원전 얘기 딱 나오는 순간부터 얼굴에서 네. 웃음이 싹 사라지셨어요. 진지해지셨어요. 땀이 좀 나시죠 이제? 예. 그렇죠. 근데 네. 이 원전은 네. 정말 우리 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우리 후손들은 이 원전에서 나오는 이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 관리를 10만 년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그 고준위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저는 윤리적인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것을 최소화해 가지고 좀 후손들도 우리 울진에서 계속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상생의 그런 길을 이제 우리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원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우리 정치인들도 좀 발전을 위해서만 좀 이 원전을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후손들과 우리가 안전한 울진을 위해서라도 좀 이 발전소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요 네. 잘 몰라요. 저희 투표할 때나 맞습니다. 뭐 누가 나와서 어떤 거 한다더라는 듣는데 막상 의회 입성하고 나면은 뭘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거든요. 예. 국민들도 지금 울진 군의회에서는 요즘 어떤 게 가장 핫하고 제일 중요한 현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요즘 울진 군의회에서는 원전을 빼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 주민들의 일상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지금 원자력 외에도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금강송 에코리움, 그 다음에 우리 국립과학교육관, 그 다음에 우리 골프장, 그 다음에 뭐 케이블카, 또 이런 등등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좀 추진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에게 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좀 우리가 하긴 하지만은 좀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의회에서 좀 더 노력을 좀 많이 좀 해야겠다. 우리 집행부는 일을 하는 기관이지만은 우리 군의회는 국민들과 더욱더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는 좀 더 국민들하고의 그런 이제 소통이라든지 또 이런 또 사업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좀 알리고 좀 국민들에게 좀 의견들을 많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좀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뭐 지역에서 이제 주류였다면은 이제는 일반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을 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의견들을 우리 좀 군정에 많이 좀 반영해서 좀 사업들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좀 아니다 싶은 부분들은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좀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또 안 할 수도 있는 하여튼 그런 좀 열린
좀 의회가 좀 되도록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진 구민들이 뽑은 의원이고요. 네. 예, 의장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앞으로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기대에 보답하는 일꾼으로서 짐꾼으로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울진 군의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혹은 나쁜 일이더라도 그럼요. 달려와서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